리딩은 1대1 상담 문의에 비해서 상황이나 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개인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셔서 시간 예약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과 나에 대한 속마음에 대해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번호는 1번에서 3번까지 중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번호를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원하시는 번호가 뭐 2가지 있다고 하시면 2가지 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시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리딩이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를 또 뽑아서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 리딩이 아닌 전반적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들으시다가 만약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다른 번호를 들어주시면 되시고, 맞는 부분에 대해선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적으로를 봤을 때 자기 딴에 뭐 노력하고 일하고 지내고 이런 어떤 규칙적인 부분은 있어서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스스로가 완전하게 자신의 상황을 100% 만족하는 느낌도 아니세요. 어떤 날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살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다른 날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불안정한 마음이 들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심적으로 기복이 있는 상태로 보여지세요. 남들이 봤을 땐 비교적 안정적으로 뭐 큰 문제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분 스스로가 자신이 은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심, 욕망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 환상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자신이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겉으론 자신이 완벽해 보이고 싶지만 속은 그 겉으로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미숙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1번 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게 되면, 1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은 뭐 가식이나 그런 거짓된 그런 마음은 아닌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요. 뭐 자기가 1번 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가식적으로 일부러 뭐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나쁜 마음, 뭐 악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순수하게 그냥 1번 분 자체에 대해서 그런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번 분에 대한 단점이나 어떤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1번 분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가 뜨는데, 이 부분은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1번 분들마다 현재 관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뭐 지금 잘 만나고 있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분은 1번 분에 대해서 단점이나 안 좋은 면들보다는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매력들,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상대방 분은 1번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그런 끌림, 본능적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결혼까지든 미래까지든 멀리 보고 진지하게 잘 만나보고 싶다, 이어가고 싶다. 뭐 어떤 분들은 그 중에 비혼주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비혼주의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번 분들이랑 정말 뭐 가볍게 잠깐 만나다 끝 이런 느낌보다는 장기적으로 잘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무의식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현재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1번 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1번 분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들, 좋았던 행복했던 순간들, 추억들에 대해서도 좀 떠올리게 되면서
1번 분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 뭐 그러면서도 물론 뭐 상대방분 입장에서 1번 분들과 틀어진 후에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스트레스 받고 좀 괴로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기억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처음에는 뭐 부정적인 부분이 더 컸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한 번씩 그런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올라오는 기억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상대방분이 봤을 때 1번 분이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든지 간에 1번 분은 우선 자기 눈에 되게 예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사람을 가치로 따지고 평가하고 이런 거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 입장에서 1번 분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장 최고로 좋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매력이 뭐 많고 예쁘다거나 또는 평균 이상으로 더 좋은 조건이나 여유가 있다거나 어떤 분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나 성향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유독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자신에게 이 사람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번 분들 뽑으신 분들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1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뭐 헤어졌다 아니면 나중에 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분이 1번 분에 대해서 다른 이성들을 만날 때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자신에게 잘 맞다고 느껴지는 가치가 있고 가장 최고로 좋았던 1번 분의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누굴 만나도 또 1번 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1번 분을 쉽게 못 잊는다거나 누굴 만나도 1번 분과 얘는 이러한 부분이 이랬었는데 하면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 입장에서 1번 분을 되게 높이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만나왔던 이성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되게 좋다, 가장 좋다 이런 최고로 보는 부분이 있다거나 가장 나와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맞는다라고 느끼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분 입장에선 1번 분 만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자는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상대방분이 1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1번 분은 뭐 이제 가끔 사람이다 보니까 1번 분도 평상시에 괜찮다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뭐 상황이 안 좋다거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예민해질 때는 감정적으로 나도 이제 기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잘 하고 본연의 진짜 성향, 성격은 그런 착한 심성, 착한 면이 있어서 상대방 분이 봤을 때 1번 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되게 진국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1번 분이 되게 가벼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품위가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봤을 때 1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계심이나 자존심 뭐 이런 방어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속으로 여린 면, 약한 면도 있어서 힘든 사람한테 좀 더 잘 챙겨주고 잘해준다거나 뭐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기보다도 또 베풀 땐 또 잘 베풀고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번 분들이 상대방 분의 어떤 결핍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친구, 가족처럼 편안한 안정감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오히려 1번 분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좋은 면들을 상상하면서 1번 분과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은 어떨까라는 좋은 쪽으로의 어떤 행복한 그런 상상을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결혼하고 싶은 그런 이성상의 1번 분들이 적합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1번 분이 상대방 분에게 그만큼 안정감과 행복감을 안겨줬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또 1번 분이 상대한테 잘하고 노력하고 내가 되게 참고 배려해줬던 부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를 보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1번 분은 한결같은 그런 면도 있어서 상대방 분이 그래도 1번 분이란 사람은 막 쉽게 이렇게 변해버린다거나 쉽게 변질될 것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봤던 게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1번 분이 점점 깊게 마음이 커지고 정말 많이 좋아하게 된다거나 일이든 뭐든지 간에 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기게 되면 되게 쉽게 완전하게 다 포기해버린다기보다는 웬만해선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번 분들도 한결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속에 냉철한 그런 면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선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참고 버티고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땐 정말 냉정하고 냉철한 면이 있어서 완전의 단칼에 확 내쳐버린다거나 아닌 건 정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참다가 어느 순간 터져서 폭발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순 있어요. 사람이 이제 다 참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 분에게도 정말 잘해줄 땐 엄청 잘해주다가 상대방 분이 실수를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1번 분들도 극과 극에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면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카드에서는 상대방 분이 1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1번 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방어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사실 속으로는 더 여리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면이 있는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1번 분에 대해서 나쁜 면, 부정적인 면을 더 보기보다는 그래도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재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나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은 1번 분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나서 자기도 겉으로보다 속은 더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잘못을 했나 이런저런 생각 판단을 해보고 분석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1번 분에게도 자신이 상처받은 부분이라든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괜한 배신감이 드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돼버린 관계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마음이 크게 남아있지만 또 다른 무의식의 진짜 마음속 한켠에는 다시 우리가 언젠가 회복하고 다시 또 만날 날이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1번 분이 자신에 대한 감정이 나중에라도 풀어지게 되면 다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해요.
또 그러다가도 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다시 또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1번 분들에 대해서 나쁜 힘들었던 기억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1번 분이 자신에게 그 당시에 잘해줬던 좋았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서 지금도 한 번씩 괜찮다가도 1번 분이 다시 좀 이전처럼 자신에게 잘해주고 좋은 모습, 좀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도 다시 갈 자신은 없어서 절제하고 참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 감정 컨트롤하고 있지만 또 막상 1번 분과 완전하게 평생 다신 안 볼 사람으로 100% 단절시키기에는 아직은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미련의 마음은 남아 있어서 상대방 분도 그에 따라서 그런 기복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스스로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다시 이런 같은 문제가 생겨서 또 다시 틀어지고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오는 게 더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방어하게 되면서 최대한 참고 절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뜨세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도 참고하실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재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카톡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개인 상담 카톡 문의 남겨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 리딩이 아닌 전반적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들으시다가 만약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다른 번호를 들어주시면 되시고 맞는 부분에 대해선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2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어떤 상황이나 심리를 보게 되면 상대방 분은 남들에게든 2번 분에게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속으로 최소 2배 이상에서 뭐 몇 배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근심 걱정,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개개인별로 각자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적인 부분이나 뭐 금전적인 부분, 현실적 부분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2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상대방 분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도 상대방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힘들어한다거나 혼자 속으로 생각이 많다거나 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땐 사실 연애고 사람과의 관계고 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상황상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너 만나기 싫어 라고 대놓고 하진 못하고 집에 가서 혼자 자기 전에라든지 뭐 혼자 시간이 날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막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럴수록 또 생각들이 복잡하게 막 얽혀서 뭐 부정적인 생각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자기만의 어떤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이 떠요. 누군가한테 다 드러내기보다요. 상대방 분은 자존심 고집도 있다고 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고민이나 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말하고 드러낼 수 있어도 자신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자신을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게 있을 때 누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면 굳이 모든 걸 다 말해야 될 필요 없다. 그냥 어차피 내가 해결해야 될 고민, 스트레스인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무의식으로는 힘들 때 누가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옆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확 털어놓고 기대고 의지하고 싶기도 해요. 어쩌면 상대방분은 겉으로는 알아서 내가 어떻게든 힘든 게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그런 자존심, 고집이 있는 어른이지만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은 엄마한테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아직은 여린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상대방분이 이번 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보게 되면 이번 분에게도 상대방분이 자신의 속내를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하나 다 솔직하게 말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 있을 수 있고요. 뭐 100 중에 50% 정도 말했다고 해도 정말 말을 많이 한 걸로 보이세요. 뭔가 더 말해주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냥 1번 분이 자신을 그냥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라는 사람을 그냥 믿어주길 바라면서 묵묵히 스스로 어느 정도는 혼자서 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이번 분에 대해서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는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분에게 자기가 뭐 그런 못난 모습, 약한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최대한 멋진 모습, 듬직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들어있기도 해요. 상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 의심, 방어적인 게 있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자기에 대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다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때가 있어서 연애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뭐 뒤늦게 후회하게 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계심이나 의심, 방어적인 태도를 잘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 딴에는 이번 분에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 관계를 최대한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상대방분은 마음은 그런데 정작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막상 또 서툰 면들이 있다고 뜨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 감정에 따라서 한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기복이 생길 때가 있고 자신이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한다거나 뭐 신경 쓰는 게 있다거나 예민할 때는 멀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이번 분에게 집중을 잘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선에서는 힘든 상황들을 말해줄 수 있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긴다거나 한 번씩 자신이 일이나 현실적 부분이든 뭐 관계에 있어서든 스트레스로 지치는 부분이 생기면 다 그냥 모든 게 허무하다. 그냥 연애든 뭐든 다 부담되는 게 싫고 그냥 갈등 자체를 그냥 피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 분이 상대에게 뭐 화를 돋구는 행동, 뭐 예를 들면 캐묻는다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지적을 한다거나 뭐 불만을 토로하고 막 서운해 서운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상대가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더 빨리 쉽게 지쳐버리고 부담을 느끼고 그냥 회피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긍정적인 대화로 상대를 기다려주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아이 다루듯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상대방분도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 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은근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고 자기 패턴에 맞춰주고 따라와 주길 바라고 좀 그런 면도 은근히 있고 자기 자존심, 고집이 있다 보니까 갑을 중에서 따지자고 했을 때 자신이 을로 굽히면서까지 가고 싶진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너무 자기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거나 자기를 너무 지적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게 되면
더 쉽게 스트레스 받고 지치거나 더 피하려 한다거나 그게 기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잘못하면 크게 번져버리고 관계가 욱해서 확 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분의 자존심 건드는 부분이나 뭐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번 분의 경우에도 내 기대치, 욕심, 기준치에 상대방이 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중간중간에 생길 수가 있어서 이번 분들도 이 관계가 좋다가도 정말 좋을 때 좋은데 또 한 번씩 결핍이 느껴지고 뭔가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되는 건 한 번씩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분과 상대방 분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생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으로 현생까지 이어져 온 그런 인연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줄은 있지만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간다기보다 잘 가다가도 한 번씩 어떤 문제로 정체되고 불안정하고 뭐 또 잘 가다가도 어떤 부분으로 또 이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이런 식으로 좋을 때 좋다가 또 안 좋을 때 안 좋다가 이런 식으로 좀 기복이 있을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답답하거나 관계가 정체되고 좀 멈추고 애매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다시 회복했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또는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 헤어지고 또다시 풀고 만나고 화해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틀어지더라도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또다시 만나서 몇 년 후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서 어느 한쪽에서 80%를 좀 최소 80%를 참고 포용하고 내가 정말 '아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지. 감당을 해야지.'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인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분이 이번 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분도 이제 어떤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어떤 자기만의 결핍, 상처 이런 방어적인 부분 때문에 경계심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런 서툴고 부족한 부분을 나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포용해 주고 감싸 줘야 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분도 이번 분에게 자기가 이번 분에게 해가 되고 해를 끼치고 이런 방해꾼이 되고 싶진 않고 자기도 이번 분에게 뭐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 좋은 사람이고 싶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거나 이번 분의 곁에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상대방 분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으로 더 자존심이나 소유욕, 집착심, 방어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어긋나 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번 분들에 대해서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대방 분이 속에 이번 분에 대한 소유욕이라든지 집착심, 그런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이 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분들은 상대방 분이 집착심이 너무 심해지고 소욕이 너무 심해진다고 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가스라이팅 같은 거라든지 나를 너무 자기 식대로 너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분이 정말 나쁜 의도에서 나쁜 목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분에게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현재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이라든지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분은 이번 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깔끔하게 마음 정리를 하진 못했다고 해요.
상대방 분도 소유욕이 있어서 이번 분이 자신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직은 이 관계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에 대한 소유욕이 아직 30%는 남아 있어서 이번 분을 다른 이성에게든 뭐 완전하게 이번 분을 놓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무의식 속에 자기도 아직은 완전하게 받아들이긴 힘든 그런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막상 자존심 때문에 이번 분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 표현을 다 하지 못하고 막상 마음과는 다르게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꾸 마음과 다르게 엇나가게 되는 그런 표현이나 행동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해요. 무의식의 진짜 마음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기보다 또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아직 이번 분에 대해서 생각나고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서로가 의지하고 좋았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땐 갑자기 보고 싶은 감정이 괜찮다가 한 번씩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지만 상대방 분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도 지친 부분이 있고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나도 이제 마음을 다시 열었다가 또다시 상처를 크게 받을까봐 두려워라는 어떤 방어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부분들도 있어서 진짜 속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만 무의식을 짓누르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도 참고하실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재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카톡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개인 상담 카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의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 리딩이 아닌 전반적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들으시다가 만약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다른 번호를 들어주시면 되시고 맞는 부분에 대해선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3번 분의 상대방 분 상황이나 심리를 보게 되면 뭔가 상대방 분이 좀 답답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일이라든지 뭐 금전적인 그런 현실적 부분이라든지 뭐 연애나 인간관계 이런 사람 부분에 있어서든 뭔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상대방 분 입장에서 뭔가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스트레스 받고 뭔가 노력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귀찮고 의욕이 부족해진 느낌으로도 보이고요. 뭔가 끝까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치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어떤 답답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상대도 사실 자기도 더 잘해보고 싶고 자기 딴에 노력한 만큼 뭐 좋아지는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 심리나 노력한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뭔가 자기 기대치, 욕심만큼 안 따라와 주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환상이나 뭐 기대치가 있다고 보여져서 어떤 사람이 보면 너 너무 허황된 그런 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이지 못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뭐 기대하고 바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든지 간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만은 없는 거다 보니까 그 기대치, 환상에 대한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 분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거나 혼자 스스로 괴로워하고 혼자 자존심 상해하고 좀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뭔가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선을 최대한 돌리고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 뭔가 재밌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막 몰두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을 최대한 좀 회피하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어서 뭐 하나에 집중할 거리를 찾는다거나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걸 좀 찾고 싶어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분은 뭐 하나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거나 뭐 하나에 빠지고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뭐 중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게임이나 어떤 취미나 모임이나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뭐 어떤 거든 간에 한번 자기가 하게 되면 집중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그게 계속 무뎌지면 재미가 덜해지면 하다가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꼭 아니더라도 뭐 일에 대한 뭐 일중독, 완벽주의처럼 뭐 일에 완전히 빠져서 지내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꼭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나 연애에 있어서든 간에도 상대방분이 한번 자기가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고 관심이 생기고 정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에 집중력과 열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 환상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비교적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 지점에서 밀어붙이고 열정적인 힘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게 끈기 있게 끝까지 쭉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좀 극과 극으로 기복이 있다거나 또는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내려갔다가 또 멈췄다가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식으로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뭐 시작 지점에 비해서 뒷심이 조금 부족해지고 끈기가 부족한 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초반에는 자기의 원래 모습과 다르게 좀 더 오버해서 오버 액션으로 좀 더 뭐 열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서서히 자기의 본 모습으로 점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처음에 막 미친 듯이 달리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제발에 지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카드에서 봤을 때 상대방분은 한 번씩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난 나야 하는 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이 좀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상대방분에게 누가 옆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그게 왜 답답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상대방분이 현재 3번 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우선 상대방분은 3번 분에 대해서 아주 일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중적인 상반된 감정선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뭐 이거는 상대방분이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중적인 감정선이라는 게 뭐 한 가지 감정으로 계속 유지된다기보다는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기분, 감정,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 따라서 뭐 3번 분에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이성적인 게 좀 더 앞섰다가 어떤 때는 또 감성적인 게 좀 더 앞서다가 하는 식으로 변동이 계속해서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3번 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끌리는 마음, 3번 분에 대한 매력을 크게 보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는 3번 분에게 좀 이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자신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마음이 가다가 내가 또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 두려움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주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기보다
자기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분이 괜찮고 3번 분과 분위기도 좋고 뭐 이런 날은 감정이 80%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자기가 뭐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껴진다거나 뭔가가 스트레스 받거나 상황이 좋지 않거나 3번 분에게 뭐 기분 상하는 게 생긴다거나 자존심 상하는 게 생긴다고 하면 또 뭐 50~60%로 잠깐 내려가기도 하고, 감성보다 이성적인 게 좀 더 올라간다거나, 그러다가도 또 감정이 괜찮아지고 풀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감성과 이성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유지하기보다는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있어 보이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이제 3번 분에 대한 감정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헤어지신 분들이라든지 관계가 틀어지신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은 3번 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자꾸만 놓지 못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잊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상 3번 분에 대해서 못 놓는 어떤 3번 분만의 고유한 그런 매력이라든지 본능적인 그런 끌림, 이런 부분이 상대방 분의 어떤 한 구석에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아, 나도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가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나도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3번 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가도 또 생각나고 괜찮아질만 하면 또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닌데 라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뭔가 애증처럼 자기도 모르게 끌리고 좋으면서도 또 반대로 또 미울 땐 밉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좋으면서도 밉고, 이런 완전하게 극과 극으로 이중적인 상반된 감정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들이든 뭐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든 무슨 관계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분은 3번 분에 대해서 본능적인 끌림과 3번 분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여지지만, 서로가 정말 좋을 때는 속으로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좀 속으로 더 집착할 만큼, 속으로 뭐 더 질투하고 3번 분을 더 완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꽁꽁 묶어두고 싶을 만큼 3번 분에 대한 소유욕, 집착이 겉으로보다 속에 더 올라갈 때가 있고, 그만큼 정말 우리가 잘 맞고 좋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또 서로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갈등이 생겨서 자존심 상하는 게 좀 생기면 자존심 싸움, 기싸움이 좀 생겨서 좋다가 갑자기 또 반대로 다신 안 볼 것 같이 뭐 이해하지 못하고 자존심 고집을 서로 내세우고 져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둘 중에 한쪽에서 많이 받아준다거나 좀 참아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두 분 다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둘 다 지기 싫어한다 거나 뭐 둘 중 한 명이 많이 참고 이해해주고 받아주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극과 극으로 좋을 땐 서로 엄청 좋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또 완전하게 서로 막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갈 수도 있고, 애증 같은 악연처럼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한다거나 싸웠다가 풀었다가 또 싸웠다가 또 뭐 이제 뭐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막상 못 잊고 또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뽑는 카드가 보여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개인 리딩이 아니다 보니까 다 다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서로 간에 잘 맞는 부분은 잘 맞지만 어떤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성향이나 가치관, 성격이 정말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둘만 놓고 봤을 땐 괜찮더라도 어떤 중간에 제3의 방해 요소로 인해서 어떤 상황적인 부분 때문이라든지 뭐 방해자가 있다든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잘 만나고 좋다가도 자꾸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투명막이 하나 가려져 있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만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본능적으로는 완전하게 끊어내긴 힘든 그런 서로가 쉽게 놓지 못하는 어떤 얇은 줄이 우리를 서로를 좀 묶어 놓은 그런 느낌도 좀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얇은 줄이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번 분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두 분이 결혼까지 간다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두 분 중 한쪽에서 80% 이상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노력을 꾸준하게 감수하고 가야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이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은 더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의 그런 카드도 뜨는데, 만약에 그게 상대방 분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은 연애 자체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자신이 좀 더 포용해주고 서로 뭐 만약에 뭐 트러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자기가 자존심 세우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풀어주고 보듬어주기보다는 상대방 분 기준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냉정하게 냉철한 판단으로 자기 신념을 좀 내세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자기 뜻대로 3번 분이 따라와 주길 은근 바란다거나 자신을 더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싸움 자체도 귀찮고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다. 그냥 날 좀 이해해줘. 편하게 안정적으로 좀 만나자라는 식으로 자신이라는 사람을 바꾸려 한다거나 뭐라고 하기보다도 자신을 그냥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좀 따라와 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가 내면에 있을 수 있다고 떠요.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 분은 3번 분에 대해서 끌리는 3번 분들만의 어떤 매력과 좋은 게 있다 보니까 트러블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 만나고 싶지만, 그만큼 3번 분이 자신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좀 인정해주길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현재 뭐 관계가 틀어지신 분이라든지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은 3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어도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다고 해요. 3번 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 자꾸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3번 분과 좋았던 감정들을 생각을 하면 3번 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3번 분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이제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3번 분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결핍을 채워줬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3번 분이 완전하게 싫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흔들려서 다시 이 인연을 이어가기에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사실 두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연락을 했는데 3번 분이 안 받아주게 되면 자기가 자존심이 더 몇 배로 상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만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그때처럼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처음부터 노력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누구 한쪽이 완전하게 뭐 갑을 중에서 을로 굽히고 가야 된다거나 한쪽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와 마음이 싸우는 식으로 본능적으로는 자꾸 마음 정리가 쉽지 않고 3번 분에게 이끌리는 마음, 생각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도 참고하실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재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카톡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개인 상담 카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